두산중공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보면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죠. 두산중공업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서 풍력 발전 생산 능력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26일 해상풍력 수주 물량 증가와 5.5메가와트급 대형 풍력 발전기 생산 대비 최근에 창원 본사에서 풍력 2공장을 준공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해상풍력 발전기의 핵심 기자재인 낫셀과 허브를 조립하고 출하 전 성능을 검증을 실시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은 기존 풍력 1공장과 이번에 준공한 2공장을 통해서 연간 30기 규모로 해상 풍력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던 점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의 이런 어떤 가치가 결국에는 그 반영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공장은 디지털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해서 더욱 효율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 현 정부에서 친환경, 또 뭐였죠? 탄소 제로, 이렇게 해서 풍력을 키운다. 이런 점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이 앞으로의 양산 설계팀을 비롯한 일부 팀 신설과 인력 확충을 통해서 발빠르게 해상풍력의 사업을 확대한다, 이런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인엄 두산중공업 플랜트 EPC 비지장, 이번 풍력 2공장 준공으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빠른 확대를 대처하고 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것만큼으로 앞으로 국내 협력사들과 선순환적인 동반 성장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국내 풍력 산업의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두산중공업은 3메가와트급 5.5급의 해상풍력 발전기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8메가와트급 모델은 2022년 상용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초기 30% 수준이던 부품 국산화율을 70% 이상 높여서 이게 애국하는 길이지 뭐, 형들아.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은 400여 개국 국내 주요 기업과 협력 중이며 최근에 1년간 1000억 규모의 부품을 발주한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의 정책에 따라서 국내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12기가와트의 신규 설치를 예정해 있고 시장 규모를 한 사람은 단지 조송에만 약 66조 원, 조송 후 20년간 단지 운영에 46조 원 규모로 투입할 이런 어떤 예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얘들아, 우리의 어떤 풍력에 대한 풍력 2공장, 풍력에 대한 어떤 바람이 돈이다, 이렇게 만드는 굉장한 어떤 기업의 면모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두산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이제는 너무 진짜 너무 저평가야, 너무 저평가인데 뭐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친환경 관련주는 형들아, 꾸준하게 좀 모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아. 결국에는 아주 큰 시장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두산중공업, 얘들아, 돈이 되는 거에 대한 부분, 살림살이 나아지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좀 팔았던, 그 있으니까 판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좋아지고 결국에는 지배구조도 이렇게 탁탁탁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익사이팅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어떤 시장에 있어서 풍력에서의 그런 어떤 테마에 있어서 두산중공업이 안 가면 섭섭하지. 예, 안 그래요, 형들아? 커피 한잔 하고 기술력 갖추고 있고 두산중공업 괜찮아. 우리 다 구조대가 다 와야 돼 보면. 두산중공업이 좋은 기업인데 자꾸만 제대로 된 어떤 반응을 안 보이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대로 나오겠죠.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월봉에 대한 부분 뭡니까? 자, 보면 2,200원의 저가에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저점에서 강력한 반등 그러면서 눌려주다가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주봉이 뭡니까? 결국에는 2,200원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강력한 추세적인 모습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다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다시 이런 어떤 하락에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게 바로 두산중공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자 월봉과 주봉과 일봉에서 서서히 저점에서 서서히 주가를 들어올려 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들아, 우리가 두산중공업 대박 터뜨리기 위해서 필리핀스 얘기 들어야지.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은 금융시장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때 혼자만 정확히 올바른 길을 찾아 저쪽으로 가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것이 연들아 결국에는 그 역발상이 항상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지, 역발상이 전제가 안 된 그런 어떤 부분은 안 됩니다, 형들아. 아시죠? 그런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가격선에 대한 부분, 요런 어떤 가격선의 그 수렴 이후에 다시 저점을 올리는 요런 어떤 모습으로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그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과 자, 일봉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세, 기관들이 순매수세,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야, 형들아, 연기금에서 필 받았잖아. 연기금에서 엄청난 그런 또 순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은 다시 한번 재차 좋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중공업은 한번 또 필 받으면 강력한 그런 어떤 상승세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국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다시금 이 친환경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자, 월봉에 대한 부분, 가격선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어떤 시벌선의 가격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주봉 상황에도 마찬가지죠. 주봉 상황에도 다시 한번 눌림목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 올려주는 요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 주가의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아 요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점을 포커스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랫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